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요세미티에서 하이킹하고 차박하고 올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시 요세미티가 예약제로 바뀐다고 해서 예약제가 시작되기 전에 1박 2일로 아는 형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충전이 94%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하이킹 포인트까지 330km 정도입니다. 테슬라 내비에서는 만테카에서 30분 정도 충전하라고 추천해 주지만 요세미티 들어가기 전에 그로브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아좀더 먹고 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다 그 슈퍼차지 스테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약 2시간 반 걸린다고 나옵니다. 출발하기 전에 스벅에서 커피랑 브렉퍼스트 샌드위치 하나 사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샘플한 날씨는 좀 우중충한 편이었고 가는 길에는 보스비가 좀 오긴 했지만 오토파일럿이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제 모델 Y는 완전 자율주행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에 느리게 가는 차가 있으면 차선 변경도 자동으로 해주고 고속도로 출구도 알아서 빠져나가주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아직 국도에서는 자동으로 차선 변경은 해주진 않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양쪽에 표시되면서 현재 차선을 잘 유지해줍니다. 슈퍼차지 도착하기 20분 전부터 배터리를 프리컨디셔닝 해준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건 충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거라 슈퍼차지로 가시는 거라면 프리컨디셔닝을 위해 슈퍼차지 스테이션을 내비에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도착하면 21% 정도 남아있을 거라 했는데 실제로는 26%의 배터리가 남아있었고 230km를 오는 동안 46kWh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 오르막길이 많아서 그런지 에너지 소비량은 조금 높은 마일당 322Wh였습니다. 여기 슈퍼차지 스테이션 옆에는 가드닝 공간도 있고 1895년경 지어진 감옥도 있는데 술 취한 사람들을 잠시 가둬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점은 근처에 위치한 아이언도어 살론으로 갔는데 1852년에 지어진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오래된 술집이고 여기에서 보리또랑 오믈렛을 시켜 먹었습니다. 예전에 점심 메뉴로 햄버거를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더 맛있긴 했습니다. 밥 먹고 오니 98%나 충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세미티 입장료 받는 곳이 있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들이 많아 한참 전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토파일럿이 알아서 멈추고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면서 있다 보니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국립공원 연간 패스를 보여주고 바로 입장했습니다. 연간 패스가 없으면 일주일 패스가 35불이고 1년에 국립공원을 3번 이상 가신다면 80불인 연간 패스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입구에서 빠져나오시면 양옆에 펼쳐진 멋진 풍경을 구경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빌리지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폭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이킹 입구로 가기 전 요세미티에 오면 항상 들리는 터널뷰에 잠시 들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포인트인 태프트 포인트 트레일 입구까지 가보겠습니다. 요세미티 안에 들어오셔도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40-50분 정도 더 가야 합니다. 역시나 인기 많은 코스라 그런지 벌써부터 길거리 주차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다녀올 코스는 센티널 돔을 거쳐서 태프트 포인트를 지나오는 루프 코스인데 8km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지만 약 3시간 반 정도 잡으셔야 합니다. 센티널 돔은 해프돔과 비슷하게 둥그런 돔 모양의 화강암 바위산입니다. 해발 2472m이고 정상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뷰에 요세미티의 여러 부분을 시원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인기 스팟입니다. 센티널 돔에서 태프트 포인트까지 길은 나름 쉬운 편이고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시원하게 하이킹할 수 있습니다. 태프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센티널 돔처럼 멋진 뷰를 선물해 주는데요.
군데군데 있는 바위의 균열들도 멋지고 엄청난 절벽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곳입니다. 울타리가 거의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 찍으실 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캠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선 인터넷이 잡히지 않아 미리 다운로드 받은 구글 맵으로 내비를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가는 캠핑장은 요세미티를 빠져나와 있는 곳이라 여기서 1시간 5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요세미티 빌리지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한번 길을 놓치면 길게 뺑글 돌아야 하지만 멋진 절벽과 폭포들을 계속 볼 수 있어서 일부러 드라이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니 미리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고 많은 RV들과 캠퍼들이 캠핑장을 많이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제드 오토 듀오 팔라스 3인데요. 자세한 설치 영상은 위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반자동식의 쉘터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쉽게 설치 가능합니다. 일단 도킹 부분이 트렁크로 향하게끔 방향을 맞추고 펼쳐주시면 됩니다. 펼친 후에 도킹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거리를 좀 더 두고 루프렉에 걸치는 대신 흡착 마운트에다가 걸어주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 편이 아니라 팩은 4개만 박아주고 플라이는 따로 설치해주진 않았습니다.
이제 쉘터 안에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트렁크 고리에 라이트를 걸어주면서 트렁크가 닫힌 것처럼 인식해주고 인테리어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는 걸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도킹 부분이 조금 짧아서 그런지 트렁크를 제일 높은 포지션으로 해주는 건 어려웠습니다. 키 크신 분들은 텐트 안에서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 메뉴는 알탕에 고기랑 같이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다 먹고 야전 침대를 셋업해 놓았고 모델 Y는 뒷좌석을 탈거해 평탄화한 후 자축 매트를 깔아 주었습니다. 자세한 평탄화 영상은 위에 걸어 놓겠습니다. RB 캠핑장이라 충전 가능해서 여기를 예약했던 건데 저희 아울렛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충전 없이 캠핑 모드를 사용해야 됐습니다. 10시 40분부터 캠핑 모드를 활성화시켰고 현재 배터리가 49%인데 아침 되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잠들긴 아쉬워서 넷플릭스도 한 편 보고 잠들었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 확인해 보니 8시간 반 동안 약 8%가 감소되었습니다. 약 시간당 1% 정도인데요. 기온차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텐트까지 따뜻하게 한다고 트렁크도 열어놓은 상태였고 이 정도면 괜찮은 효율성인 것 같습니다. 캠핑 모드 덕분에 춥지 않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으론 역시 든든하게 국밥으로 해결했습니다. 아침 먹고 뒷정리도 깨끗하게 해준 후 샌프란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40% 뿐이라 중간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될 듯 합니다. 1박 2일 동안 알차게 시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도 부탁드릴게요. See ya!